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 논문 읽어드립니다. 이 논문은 2023년 11월 한국철학문집 제79집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3년의 상, 이 3년상과 상의 예, 상내, 이것은 유관하지만 동조할 수 없는 개념, 선진유학에서의 예학적 관념을 중심으로입니다. 논문 요약 먼저 보겠습니다. 선진 양한대에는 상자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상실, 사람간 친화의 상실, 소중한 물건의 상실, 영토의 상실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실을 말하는 것이었고, 조문의식 역시 마찬가지 사유로 이행되었습니다. 예를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순자는 3년상과 예를 동시에 거행할 수 있는 동일 개념의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이미 공자에게서도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경처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아왔던 주자가래로 인해서 3년상을 상례라고 하는 예의 범주에 그대로 포함된 것이라고 보았던 관념이 굳건해지고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주자가래가 3년상 전체를 상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 것과 다르게 선진시대 경전인 의례의 상례편에서는 부고, 조문 또는 넓게 보아 장례, 반고까지만을 담고 있습니다. 서진시대 초 관리들의 3년 복상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3년 동안의 상심이 규범화, 계율화가 되어갈 가능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순자 예언편에는 상을 타국 타지역의 조문단을 움직이게 하는 상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상례 담론 신뢰로서 춘추자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조문과 장례가 별개의 독립된 의례처럼 기술되어 있고, 또 상례에는 가복을 착용하고, 그러니까 경사로운 일에 입는 그런 가복, 그런 복장이죠. 의례복. 가복을 착용하고, 조문받는 일은 상복을 착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상례에서의 복장은 참채복과 같은 거칠고 엉성한 의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1장 서원. 이 글은 유교의 예학적 탐구를 통한 조사상 고찰의 후속 논의입니다. 2021년도에 논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유학사상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정신문화의 거대한 줄기 중 하나이며 그 영향력은 지금 현재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효사상과 효행실천의 미담으로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예학적 측면에서 유학자들이 소리 높여 말하고자 했던 효사상의 본질적 의미를 보다 더 실체적으로 근접해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학의 효사상과 유교 의례가 여전히 탄탄한 철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기를 넘긴 지난 전통시대 내내 사람들에게 있어 3년상은 상례라고 하는 예의 범주 안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유교 의례가 강화되면서 점차 사대부는 물론 일반 민중에까지 상례가 수용되고 특히 사대부에게는 법제화에 따른 이행의 강제성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상례의 범주에 부모에 대한 3년상이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자에게 있어서 3년상과 예는 별개의 사안이었음이 위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공자는 3년상을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한 절절한 상심의 기간으로 인식했고 그것과 예는 오히려 서로 대립된 관념 속에 있는 것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선진시대 유학자 중에서 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순자의 글 속에는 3년의 상과 상의 예, 상례가 상호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 전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공자에 와서 발화된 선진유학의 사상적 이론체계 속에서 선조에 대한 의례의 당위적 이행과
본연의 공자 유학 사상, 이 양자가 논리적으로 얼마만큼 정합되어 왔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선진시대 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상에 따라오는 조문 의식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졌는지를 고대 경서 분석을 통해서 고찰합니다. 이를 토대로 삼년상의 의미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순자 예론편에서 묘사된 성인이 제정했다는 이해가 고대 유교 경서인 의례라는 책의 의례라는 경서의 상례편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고찰합니다. 아울러 전통시대의 유교 경서에 버금갈 만한 위상을 지녔던 주자가래의 상례편과 상호 비교 검토합니다. 제4장에서는 순자 예론편에서 논하는 상과 상례를 고찰하고 그 신뢰로서 춘추자전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제2장 상과 조. 제1절 상의 정의 및 조문 사례. 후한초 방고는 백호통독론을 편찬합니다. 그것은 황제 주도로 이루어졌던 유교 경서에 대한 회의인 백호간 회의의 결과물입니다. 그 붕흥편에 기술된 상의 개념에 대한 다음의 기사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용문입니다. 상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상이란 없어집니다. 없을 망자 없어집니다. 사람의 죽음, 그것을 상이라 말하는데 그가 없어졌음에 다시 볼 수 있음이 불가함을 표현한 것이다. 죽음이라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상이라고 표현하면 어째서인가? 효자의 심정이 차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경에서는 무왕께서 없어지셨다 라고 했고 상종에서는 죽음이 적실해서 이루어졌다라 하였으니 죽은 자를 상이라 칭한 것에 의거하여 산자들의 애통함 또한 상이라 칭하였음을 알겠다. 의례상복편에서 상복참체라고 하였고 주역개사전에서 후세의 성인이 있기 전 상고대인은 들판 한가운데에 장사 지내며 봉분하지 않았고 나무 심지 않았어도 상기에 정해진 수가 없었다 라고 했으며 효경에서는 효자가 부모님을 상 잃었음에 이가 삶을 베풀어 주신 자이다 라고 하였는데 천자에서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상이라 표현하면 어째서인가? 신체 발부는 모두가 부모께 받았으니 그 부모님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을 그 부모 상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은 상은 일반적으로 없어지다의 의미에서 시작됐고 거기에는 당연히 사람의 죽음으로 그 사람이 없어지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심의 아픔이라는 의미까지 파생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자는 적어도 백호통독론이 저술된 후한 초에도 없어지다, 사람이 죽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하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자가 없어지다로 번역된 것은 선진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서경의 이 태양은 하나라 거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 태양은 언제 없어지려나? 나와 너 함께 없어지자. 탕사편 문장입니다. 또 이 삼풍과 희권을 경사가 하나라도 몸에 지니면 가문이 반드시 없어지고 반군이 하나라도 몸에 지니면 나라가 반드시 없어진다. 이운편 문장이요. 또 사람에게 마음이 팔리면 덕을 잃고 이를상 물건의 마음이 팔리면 뜻을 잃게 된다. 여우편. 이런 것 등의 그 경문이 그런 사례입니다. 통상 사람의 죽음이 있으면 조문의식이 따라옵니다. 이렇듯 조문은 사람의 초상에서만 있을 것이라 생각되겠지만 선진시대에는 그 외 다른 이유로 조문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상을 사람의 죽음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주례에서 먼저 확인해 보면 충관종백편의 대종백의 직분 항목 중에서 조문 의례로서 물과 불의 재앙을 마음 아파한다 라는 글이 보입니다. 조문 의례를 물에 의한 재앙, 수재와 또 불에 의한 재앙, 이 화재에 대한 위로를 표현하는 의례라고 말한 것인데요. 그와 같은 이해는 춘추자전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장공 11년 기사는 홍수로 인해 흉년의 우려를 조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공 11년 기원전 683년 기록입니다. 추 계절에 저는 이걸 가을이라고 번역을 안 합니다. 주나라 때에는 추나추동 그 문자 자체의 그 계절적 기간이 지금보다는 달랐어요. 약 한 2달 정도 앞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하면 여름부터 초가을이 되고요. 봄춘자는 겨울부터 초봄 정도 되는 기간이 되겠죠. 자, 추 계절에 송나라에 큰 홍수가 났다. 노나라 장궁이 그곳에 사신을 보내 조문하기를 하늘이 지나친 폭우를 내려서 그러니까 곡식의 풍년에 피해가 됐으니 어찌 조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자, 이 외에도 반란 사건, 외적의 침공 사건 등에 대한 조문 기록도 보입니다. 시공 24년 BC 636년 옛날에 주공은 2명의 숙, 그러니까 관숙과 채숙이 섭정하는 주공 자신과 화동하지 않은 것을 조문하였다. 그러므로 친척들을 제후로 봉건하여서 주나라 왕실을 울타리처럼 보호하게 하였다. 시공 33년, 기원전 627년, 동계절이면 가을부터 초겨울 전까지의 계절입니다. 동계절에 노나라 시공이 제나라에 가서 조례를 하였고 다시 적사 북방 오랑캐 군대의 침공이 있었음을 조문하였다. 애공 15년 기원전 480년 하계절에 초나라 자서와 자기가 오나라를 침벌하여 동예에 이르렀다. 진나라 제후가 공손 정자로 하여금 그 일을 조문하게 하였다. 이렇게 춘추자전에는 물론 사람의 죽음에 대한 춘추자전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조문 의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아래와 같이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문공 3년 기원전 624년 기록이요. 음력 4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월이 동짓달부터가 정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음력 4월이라면 지금의 음력 2월에 해당합니다. 자, 을의 일에 왕숙 문공이 죽었다는 부거가 오자 조문을 동맹 관계처럼 했던 것은 예의다. 문공 14년 기원전 613년 주나라 문공이 죽었음에 노나라 문공이 거기에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게 하였다. 애공 23년 기원전 472년 춘계절에 송나라 경조가 죽었다. 노나라의 개강자가 염류를 보내 조문하게 하고 또 송장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대의 유교 문화에서는 상실하다라는 의미의 상자가 사람은 물론 물건이나 영토, 사람 간의 그 친화 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문의례 역시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절 3년상의 이해. 앞에서 선진시대에는 조와 상이라는 표현을 사람의 죽음에서만 쓸 수 있던 것이 아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3년상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에 대해 아래 순자 예론편에서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인용문요. 3년상, 3년지상은 무엇일까? 바로 정서에 걸맞게 해서 문을 정립한 것이니 이로 인해 그것을 가지고 무리를 정돈하고
친소, 귀천의 마디마디를 구별하여 보태거나 덜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도 바뀌지 않는 술이라 말하는 것이다. 개인 부상이 거대한 자는 그 길이 오래 걸리고 고통이 심한 자는 그 치유가 더디다. 3년의 상은 정서에 걸맞게 해서 문을 정립하여 그것으로서 그렇게 정립한 문으로서 지극한 고통의 최고조로 삼는 것이고, 허름한 옷을 걸치고 거친 대지팡이를 짚으며 오두막에서 기거하고 끼니는 죽으로 대충 때우며 잡풀 돗자리에 누워 흙덩이를 베고 잠드니 그것들로서 지극한 고통의 표식으로 삼은 것이다. 3년의 상은 25개월이 되고서 끝나는데 애통함은 그때까지 소진되지 않고 사모함은 그때까지 잊히지 않는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것들을 끝내는 것이니 25개월의 애통과 사모를 끝내는 것이니 죽은 사람을 떠내보내는 이 송사는 마무리가 있고 삶을 다시 시작하는 산 사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 복생은 적절한 마디가 있기 때문이었지 아니겠는가? 위에서 순자는 인간의 정서에 맞춘 그러니까 문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된 그 유교의 문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3년의 상의 정의를 말하면서 그것은 친족 집단 구성원들 간 친소, 귀천의 마디마디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불변의 그러니까 기교적이고 학술적인 수단인 불변의 술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또 상기 3년은 예를 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는 만 1년도 너무 길다라고 그 스승에게 항변했던 이 스승 공자입니다. 공자에게 항변했던 제아의 주장과 달리 순자는 상기 3년이면 예 때문이라도 적절한 마무리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자의 3년상에 대한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3년의 상이 예의 범주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선진 유학에서의 상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3장 예와 상례의 범위 제1절 예의 지향 첫 번째 순자 예론편에서 판단한 예의 제정 이유 예에 대해서 성선의 근거로서의 인의 예지 사덕 중 하나로 설명한 맹자와는 달리 순자에게 있어서의 예는 심성이 아닌 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예론편에는 예에 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서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도입부에서 예가 제정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는 무엇에서 일어난 것인가? 말하자면 사람이 생장하면서 바람이 있게 되는데 바래도 얻지 못하면 추구함이 없을 수 없다. 추구하더라도 도량, 그러니까 자로 잰 듯 그렇게 헤아리는 이 도량과 경계에 지을 지점을 구분하는 이 붕괴, 도량과 붕괴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전쟁하게 되고 전쟁하면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된다. 선왕께서 그 전쟁함을 혐오하였다. 그러므로 예의를 제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붕괴하여서 사람의 바람을 양육되게 해주고 사람의 추구를 급여해주니 이것이 예가 일어나게 된 바이다. 그러므로 예란 사람의 바람을 양육하는 것이니 마소와 돼지, 벼와 기장 등의 오미 5가지 맛이 조화된 맛은 입의 바람을 양육되게 해주는 도구이고 산초, 난초와 식물성 방향제 등은 코의 바람을 양육되게 해주는 도구이며 세공된 옥돌 및 귀금속과 아름답게 수놓아진 문양들은 눈의 바람을 양육되게 해주는 도구이고 종과 북, 피리와 경쇠, 검고와 각종 관악기 등은 귀의 바람을 양육되게 해주는 도구이며 깊숙한 모양의 통풍 잘 되는 방, 부들방석, 대자리 침상, 대어리 안석 등은 몸의 바람을 양육되게 해주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예란 사람의 바람을 양육하는 것이다. 자, 윗글에 의하면 예는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급여하며 잘 길러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제정된 선왕의 제도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왕은 선대의 막연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나라 문왕과 무왕, 또 성왕, 주공 섭정 기간의 그 성왕 등 의례 제도를 제정했다고 여겨지는 특정의 훌륭한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른바 3년 동안의 비대외적인 시간 속에서 거상하는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칠고 허름한 옷을 두르고 머리를 관모 없이 아무렇게나 틀어묶은 모양을 하는 그런 유의 행위와 모습들은 윗글에서는 전혀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이행하는 목적. 아래 문장에서는 순자가 생각한 예를 이행하는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용문요. 예에는 세 가지 뿌리가 있다. 하늘과 땅은 생장의 뿌리이고 선조들과 시조는 동성, 종족의 뿌리이며 군주와 스승은 잘 다스려짐의 뿌리이다. 하늘과 땅이 없이 어떻게 생장할까? 선조와 시조가 없이 동성, 종족이 어떻게 나왔을까? 군주와 스승이 없이 어떻게 잘 다스려질까? 거기 세 가지에서 한쪽이 없어지면 사람들을 안주시켜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얘는 위로 하늘의 일을 일삼고 아래로 땅의 일을 일삼으며 선조와 시조를 존숭하고 군주와 스승을 높여드린다. 이것이 예에서의 세 가지 뿌리이다. 예를 이행하는 이유는 예라는 의례 행위를 통해서 만물 생장의 뿌리인 하늘과 땅이 하는 일을 섬기고 있음을 펼쳐 보이고 동성 친족들이 뿌리인 선조와 시조를 존숭하고 있음을 펼쳐 보이며 잘 다스려짐의 뿌리인 군주와 스승을 높여드리고 있음을 펼쳐 보이기 위한 것이다. 펼쳐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펼쳐 보이기 위해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례를 이행하고 악으로 고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하와 국가의 지도자가 천신과 지기에 제례를 올리는 목적은 만물 생장의 뿌리가 되는 하늘과 땅의 일을 본받아 자신의 일로 일삼기 위함이고 제왕과 대부가 자귀를 이어준 선조와 시조의 인귀에게 제례를 올리는 목적은 동성 귀족들의 뿌리가 되는 그 선조와 시조를 존숭하고 있음을 펼쳐 보여주기 위함이며 대부와 사가 자신의 죽음과 스승에게 조례, 근례를 올리는 목적은 그들을 높여드리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일 사친의 사망으로 수년 동안의 극심한 상심이 있게 되면 정상적인 의례 수행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학에서 사상적으로 3년의 상을 공식화시킨 이유는 막중한 공직의 책무가 있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 속에 있을 그 사람에게 애통과 슬픔이 가라앉을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배려해 주고자 하는 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상심으로 공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엉성하고 거친 의식주로 보내는 3년 동안의 행위를 과연 예라는 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3년상 전체를 예 범주에 넣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반문입니다. 예는 단순하게 말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양지심은 분명 상대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특정의 아무런 상대나 보여줄 대상이 없이 개인적인 슬픔과 인고의 시간 속에 지내는 그와 같은 행위는 예라는 것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행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상대를 염두에 둔다면 예에서 파생된 의절을 문화가 아니라 간사한 사람의 도일 뿐이라고 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줄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각줄을 아주 길게 썼네요. 자, 제2절 주자 가래와 의례에서의 상례편 범위 비교. 사실상 3년상이 상례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관념은 후대의 입장에서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그것은 경서의 반열에 있는 것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아온 주자의 가래에서 주자 가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제시대 경서 가운데 의례서로서 주자 가래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의례라는 경서입니다. 두 전적 모두 의례의 세부적인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기술한 일종의 행례서입니다. 주자 가래는 의례의 체계와 전한 말에 성서된 예기를 토대로 삼고
송나라 때의 시대 풍속을 호용하여 저술된 것으로 의례의 요소들이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대와 관념이 같지 않은 만큼 이 양자의 생례편 의절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작 아래 상례편 보겠습니다. 전통의 유학사상에서 흔히 국가 의례가 아닌 개인 의례에서의 이른바 관혼상제 사례는 주작 아래에서의 관료훈례 상례 체례를 말합니다. 이 중 상례는 사례를 통틀어 과반이나 되는 활자의 양이나 또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파생 전적과 주석서들이 만들어진 만큼 여러 의례 중 유학사상적 사유, 정확히는 성리학적 사유가 가장 많이 밀집된 의례서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작아래는 성리학을 구체적으로 규격화, 가시화시킨 가장 영향력 있는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례편에서의 주된 항목을 순서대로 기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요. 병이 위중하면 정칭으로 옮기고 돌아가신 후 곧바로 목숨이 끊어진 후 곧바로 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복을 하는데 이 복은 돌아올 복자죠. 그 망자가 입었던 웃옷을 들고 그 망자가 기거했던 그 정각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돌아오시라 라고 부르짖는 그런 그 의식이죠. 복을 하고 관을 짜게 관을 만들게 하고 또 친인척 및 동료와 친구들에게 부고를 하고 감회장할 구덩이를 타고 또 의복을 입히는 습을 하고 그러니까 시신을 눕힌 침상을 당의 중간으로 옮기고 그 당은 우리로 치면 대청마루에 비견됩니다. 그리고 전을 진설하고 간단하게 차린 음식이에요. 또 그 차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전을 진설하고 반함을 하고 이 밥밤자에 먹음을 함자죠. 시신의 입안에 쌀과 동전 등을 물리는 이런 반함을 하고 그리고 영자는 그 훌륭히 앉을 수 있는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작은 의자 같은 거예요. 의자. 영자, 또 혼백, 신주 기능을 하는 혼백, 명정, 관직이나 자귀, 성명 등 새긴 깃발, 이 명정 등을 설치하고 죽은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소렴을 하는데 소렴은 시신의 수의를 갈아입히고 이불로 싸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대곡을 하고 이제 곡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대신 곡을 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또, 그 다음날 당에서 대렴을 하고, 시신을 관 속에 넣고 염하는 그런 대렴을 하고, 대렴 다음날 오복지인, 그러니까 그 최대 8촌까지 친인척, 또는 기타도 약간 들어가겠는데요. 그런 그 오복지인의 성복을 하고, 각각의 그 촌수에 맞는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수가 가까울수록 그 복장이 굉장히 거칠고 남루하고 제대로 바느질도 안 된 너덜너덜한 어떤 그런 모습이고 촌수가 멀면 멀수록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된 그런 의복이 되는데 어쨌든 상복은 상복이에요. 그 다음에 매일 조전과 석전을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문상객을 받고 3개월째 초하룻날 그러니까 3개월째 초하루를 2번 보낸 후니까 만 3개월은 아닌 거예요. 횟수를 3개월째 그 너를 만들어서 조묘로 옮겨서 그 할아버지 사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에 제사 지내는 분 중에 제일 높은 분의 그 사당이죠. 그 조묘로 옮겨서 조의례를 하고 청사로 옮깁니다. 이 청사는 보통 평상시에 그분이 직무라고 해야 되나? 있던 공적인 일을 하던 장소 그 사랑채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청사로 옮기고 다음날
변전례를 하고,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예요. 그리고 또 매장지로 이동해서 장례를 하고, 무덤에서 이렇게, 장례를 하고, 반곡을 하고, 또, 우제를 지내고, 유일의 제후를 지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제죠, 제후는. 유일이는 가불병정 무기경시 임계의 날 중에서 을, 정, 기, 신, 계의 날, 부드러운 유자, 그 음에 해당하는 요 날들을 유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강일날, 굳세 강자잖아요.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시 임계 중에 그 양의 날, 갑병, 무경, 임날에 또 세 번째 우인 사무를 지내고, 사무제 이후 강일에 졸곡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곡을 마친다라는 의미는 모든 곡을 마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그런 곡을 멈추는 거예요. 이제 정해진 곡만 할 수 있는 거죠. 졸곡 제사부터는 길제에 해당합니다. 길제는 이제 일반적인 제사라는 뜻이고, 이 길제 전에는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이렇게 제사 음식을 차리더라도 그거는 돌아가신 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다라고 이제 심정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는 제사고, 길제부터는 이제 완전히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심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하는 제사예요. 길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졸곡 다음날 부제를 하고 합사하는 제사, 1주년이 되면 소상, 그리고 이후부터 유시곡을 멈추고, 아까 앞서는 무시곡을 멈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석의 정해진 시각에 올리는 그런 그 곡을 멈추고, 이때부터는 이제 곡을 안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2주년이 되면 대상을 하고, 이후부터 술과 고기를 먹고 일상을 침소로 돌아간다라고 돼 있죠. 이전까지는 술과 고기를 먹는 잔치 같은 거 안 하고, 침소에서 앉았다는 얘기니까, 부부하고 같이 잠자리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그런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초상 후 27개월에 담제를 올리면 이제 초상의 3년상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사항과 같이 주자가래는 3년상 전체를 상례편 안에 편집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례의 상례편에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례의 상례편. 의례의 상 관련 편목은 상복편, 사상례편, 기석편, 사후례편 등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상례라는 이름을 쓴 것은 사상례뿐입니다. 이 편명을 풀어 말하면 사계급에서의 상의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계급에서의 상의 의례입니다. 주자가래가 사계급의 의례활동 시종서로서 기능한 점을 본다면 사실상 주자가래와 의례에서의 상례 관련 편목은 저술 시대가 다르고 또 시대별 사계급의 위상이 다소 다를 뿐 그 의례 주체와 그 주체의 공적 기능 면에서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자가래 상례편에서 볼 수 있듯 그것이 3년상의 경우 3년간 전체 의식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서 의례의 사상례편은 매장할 장소와 때를 점치는 서택과 복일까지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상례편 경문에서의 상황과 절목들을 기록 순서대로 계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덕실에서 사망하시고 나면 조복을 착용한 복자가 복을 하고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돌아오시오 라고 하는 복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시신의 치아를 받쳐서 입이 열리게 하는 그런 설치를 하고 시신의 두 발을 묶어서 발이 비틀어지지 않게 하는 이 철쪽을 하고 적시를 시신 동쪽에 전을 올리기 시작을 하고 당에 장막을 치고 망자가 섬겨왔던 군주에게 부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망자는 사라고 했잖아요. 사상의 편이니까 그러면 이 사는 일종의 그 군주에게 취직이 된 뭐 그런 거니까 그가 섬기는 군주가 있겠죠. 왕이나 제후 이렇게 그런 그 망자가 섬겨왔던 그 제후 군주에게 부고를 하고
또 빈이 있다면 의례상으로 온 손님이에요. 빈이 있다면 그에게 배례를 하고 군주가 사람을 보내 조문을 하고 부고를 했으니까 그 군주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조문을 하고 또 이때 조문자는 의례상 빈의 위치예요. 의례로서 온 손님이 빈이죠. 그래서 당의 장막을 거둔 상태에 상주는 아래의 중정에 있고 조문자는 서계 위에서 서계는 그 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에 서쪽 계단 위에서 동향한 자세로 치명을 하고 군주가 사람을 보내어 수를 하고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부위의 일종인데 수의를 입히는 그런 수를 하고 수자가 당 위에 올라가 적실의 호의 방문 침실의 문을 호라고 해요. 호에서 시신 쪽 서북 쪽을 향해서 치명하고 이 호에서 서북 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호가 건축물 위치에서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라는 그 문을 열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방의 북쪽을 향해 서 있게 되잖아요. 어쨌든 서북 쪽을 향해서, 약간의 서쪽으로 해서 그 치명을 하고 수의를 시상에 놓고, 나오죠. 친자, 그러니까 근친자나 동거 형제들의 수의식이 있고, 또 서형제들, 이복 형제들의 수의식이 있고, 부모들의 수의식, 그 다음에 이제 명정을 만들고, 조계와 서계 사이, 조계는 동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두 개가 양쪽에 있는데, 동쪽 계단, 서쪽 계단, 이렇게 있는데, 주로 동쪽 계단은 그 집안의 주인이 그 자리에 이용하고, 서쪽 계단은 보통 좀 빈주 의례에서 손님이 서쪽 계단을 쓰죠. 그렇게 동계와 서계 사이 약간 서쪽에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습을 준비하고, 목욕, 습, 실미, 반함이죠, 실미가. 그 다음날, 방에 옷을 늘여놓고, 또, 소렴을 하고, 시신을 당에 안치를 하고, 또 대식 묵화는 대곡을 하고, 수를 할 자가 있으면 명을 받들고, 또 부모들은 직접 수를 하고 본인들이 직접 수의를 입히고 관이 들어오고 이제 이때 만들어진 다 완성된 관이 들어오고 상주가 시신을 받들어 관에서 염을 하고 대렴 상주가 형제들과 북향하여 빈의 곡을 하고 빈소 시신을 둔 곳을 빈소라고 하죠. 그리고 3일 성복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상주들이 이제 상복으로 갈아입는, 성복을 하고, 또 조석으로 곡을 하는 조석복을 하고, 초하루날 전을 올리고, 이제 초하루가 된 날, 돌아가신 후, 이제 음력 초하루가 된 날, 이제 전을 올리고, 또 보름이 됐을 때도 또, 보름 전을 올리고, 그 다음에 묘지를 점을 치고, 어디에다, 묘지를 정할지, 그 다음에 우물 정자 모양의 그 곽틀을 짜서 맞추는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매장날을 점치고 여기까지예요. 사상매편 절차에서 초상의 망자의 주군이 중요한 등장인물로 존재하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부고 조문 부위가 먼저 주군과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군 또는 그가 보낸 사자 이제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근친자 및 지인들의 조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매장을에 이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상내의 다음 편으로 기석편이 있는데 그것은 매장이 이틀 전 저녁에 곡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너를 조묘로 옮기고 제후에게 전운과 말로 부위를 받는 의식, 장사를 지내는 장례의식, 그리고 돌아오며 곡하는 방곡까지로 구성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사무를 하면 곡을 끝내고 다음 날에 반부를 한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로소 사무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기석이라는 편명에서의 의례는 사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이상 논의되지 않습니다. 기석편의 그러니까 이 기는 경문에 딸린 일종의 고대 주석문입니다. 기석편의 기가
사상내편의 설명까지 담고 있으므로 기석편은 사상내편의 하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기는 해도 그 두 편을 합하더라도 장래 반고까지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사상내편은 상으로 인한 의례로서 부고, 조문, 부의가 주된 의식의 기능을 하고 있고, 기석편은 장래를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의 다음 편인 사울의 편의 경우는 사상례와 같이 그 편명에 예라는 이름이 부여되어 있고 별도의 기가 편집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의례 안에서 그것은 사상례와 별개의 의례로 구분된 것입니다. 제4장 순자 예론편에서의 상과 상례. 아래 순자 예론편에서는 천자, 제후, 대부, 사, 서인의 상으로 인한 각각의 계층별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용은요. 천자의 상은 공간적으로 사해를 움직이게 하고, 사해는 뭐 천하라고 해도 돼요. 온 세상. 사해를 움직이게 하고, 사람 중에서 제후들을 모이게 한다. 제후의 상은 공간적으로 소통하는 제후국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 중에서 대부를 모이게 한다. 대부의 상은 공간적으로 일국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 중에서 수사를 모이게 한다. 수사의 상은 공간적으로 일향, 향이라는 것은 소속된 향대부, 대부의 영지 전체를 말합니다. 일향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 중에서 부모들을 모이게 한다. 서인의 상은 사람 중에서 적당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공간적으로 주리를 움직이게 한다. 작은 그 마을이죠. 윗글 움직이게 하고의 원문 동자, 움직일 동자를 애통할 통자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원의 원뜻 그대로 보고자 합니다. 천자가 죽으면 천하의 모든 제후를 한꺼번에 천조로 천자의 조정으로 모이게 만드니 사해, 즉 온 세상이 움직입니다. 제후가 죽으면 그와 우호 관계에 있는 타국의 모든 제후가 한꺼번에 자신의 경대부를 위문사자로 보내어 그 제후의 조종으로 모이게 만드니 통국이 움직입니다. 소통하는 제국들 서로 그런 그다음에 대부가 죽으면 그 나라 안의 대부들이 자신들의 가신을 위문사자로 보내어 사망한 대부의 조정에 모이게 만드니 일국이 움직입니다. 상대부의 가신인 수사가 죽으면 망자의 벽과 동료들을 모이게 만드니 그 향대부의 영지 전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관계된 이들의 애통하면 당연할 것인데 교통수단이 양호하지 않던 시대에 멀게는 수천리의 원거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천자의 죽음으로 동쪽으로는 산동의 제나라, 북쪽 끝의 연나라, 남쪽의 초나라, 서남쪽의 파촉 지역까지 그 영역 안의 모든 제후가 비슷한 시기에 친히 여러 경대부와 그 휘하 병사들을 호정으로 거느리며 수의 또는 거마나 재물, 이런 화재 등을 부위로 준비해서 문상하러 떠난다고 생각하면 사해가 움직인다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실감이 됩니다. 이렇듯 윗글에서 논하고 있는 상은 3년상 전체가 아니라 그 상으로 인해 타국, 타지역의 조문단을 움직이게 한 상황을 한정해서 말한 것인데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그 망자의 지위에 따라 조문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 수와 그 공간적 범위의 다름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주작 아래의 상례편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의례에서의 사상례 편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례의 그것은 말 그대로 사계급의 상례를 담은 것인데 윗글 순자에서의 경우 순자에서의 경우에서처럼 귀족의 조문 모습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춘추자전에서 그 실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공 30년, 기원전 512년 하계절 6월에 6월이면 동짓달 지금의 12월이 그 1월이니까 12, 1, 2, 3, 4, 5 12, 1, 2, 3, 4, 5 지금 양력 5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양력 5월이면 그 이때 당시 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하예요. 하계절 6월에 진나라 경공이 죽고 추계절 8월에 장사 지냈다. 정나라 6일이 가서 조문하고 다시 송장도 했다. 위헌자가 차경백을 시켜 다음과 같이 신란하며 말하였다. 도공의 상에는 자서가 조문했고 자교가 송장했는데 이번에는 당신들이 둘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선왕의 제도에는 제후의 상은 사가 조문하고 대부가 송장하며 가호, 빙향, 삼군 등의 일에서만 경을 보냅니다만 진나라의 상사 때에 폐읍에서 저희 나라에서 틈을 내어 선제후께서 상여를 당기는 끈 잡는 일을 도우신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틈을 내지 못했다면 비록 사와 대부라도 사람 수를 채우지 못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국의 은혜로움은 다만 더 보태진 것을 경사스럽게 여기고 그 모자란 것을 책망하지 않으며 그 실정을 밝게 살피면서 갖추었는지만을 취하셨을 뿐이니 그것으로서 예로 삼으신 것입니다. 영왕의 상에는 우리 선제후 강공께서 초나라에 계셨고 우리 선대부 인당께서 실제로 가셨습니다. 태읍의 젊은 경이었는데도 저희 나라의 젊은 경이었는데도 왕의 관리들은 책망하지 않았으니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 대부께서 너희는 어찌 옛날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은 풍성하게 한 것도 있었고 약소하게 한 것도 있었을 것인데 약소하게 한 것도 있었으니 따라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풍성하게 한 것을 따른다면 저희 군주께서 어리고 약하시니 그 때문에 받들지 못하고 약소하게 한 것을 따른다면 저 6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니 그 상여꾼 잡는 일에 제가 거기 있을 것이니 대부께서 그런 여건을 헤아려 주기만 하신다면 진나라 사람들이 신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윗글을 살펴보건대 이 시대의 조문 의례와 장례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필수 의례로 두 의례 모두 참석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한 명의 사신으로 두 의례를 한 번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문과 장례는 별개의 독립된 의례로 인식된 것처럼 보입니다. 장례의 경우는 여건이 허락되면 우호국의 제후가 친히 와서 상여꾼을 함께 잡기도 한다는 것은 비록 어떤 이의 상으로 인해 조문과 장례가 서로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둘은 따로 참석해야 하는 별개의 독립된 의례이고 또 의례 참례에서 조문보다는 장례의 중요도가 더 크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례에서 부고, 조문, 부의 등이 주가 된 사상례편과 장례가 주가 된 기석편이 상으로 인한 의절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기는 했더라도 그것들이 두 챕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상례와 기석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지만 별개의 둘인 것입니다. 계속 순자 예론편입니다. 상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장례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례의 범상은 변하게 하며 단장하고 움직이게 하면서 멀리 대하고 오래 하면서 평상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죽음의 도에는 시신을 단장하지 않으면 혐오하게 되고 혐오하면 슬프게 여기지 않게 된다. 시신을 가까이 대하면 장난하듯 함부로 하게 되고 장난하듯 함부로 하게 되면 질리게 되며 질리면 도외시하게 되고 도외시하면 엄숙히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그 훌륭하신 부모를 잃고서도 그분을 송장하는 것을 슬프게 여기지도 않고 엄숙히 집중하지도 않는다면 금수보다 짐승보다 혐오스러울 것이다. 이런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변하게 하며 단장하니 그로써 혐오하게 됨을 없애는 것이다. 움직이게 하면서 멀리 대하니 그로써 엄숙히 집중함을 이루는 것이다. 오래 하면서 평상이 되게 하니 그로써 산자들을 넉넉하게 위무하는 것이다. 상례의 범상을 말한 윗글 내용은
3년상 전체가 아니라 송장의식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3번, 여기 3번, 여기하고, 여기 3번 두 개 있죠. 3번, 오래 하면서 평상이 되게 한다라는 문장 때문에 마치 3년상을 표현한 말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문장 내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이 글의 주체는 송장입니다. 즉,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변하게 하며 단장함. 또 두 번째, 2번, 여기요. 움직이게 하면서 멀리 대함. 또 3번, 오래 하면서 평상이 되게 함. 등의 세 가지 행위는 모두 성장 과정에서 슬프게 여기고 엄숙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슬픔을 위무해주는 일입니다. 단장하여 줌으로써 경직되고 부패하는 시신을 혐오하지 않게 해주고, 또 시신과 산자들이 거리를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함으로써 망자의 훌륭한 행적에 대해 엄숙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의식 행위를 천천히 길게 느림으로써 슬픈 정서를 넉넉히 위무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움직이게 하면서 멀리 대함에 대해서 양경의 주석에서는 당나라 때 사람이에요. 양경의 주석에서는 방으로 열리는 실, 그러니까 침실의 들창문 아래에서 반함을 하고 실호, 그 침실의 방문, 실호 안쪽에서 소렴을 하며 방 위에 동쪽 섬돌 위에서 대렴을 하고 객이라는 건 서쪽 섬돌 위, 객 위에서 빈 의례를 하며 뜰에서 혼조로서 모시고 무덤에서 매장을 하니 그로써 그 망자를 먼 위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얘기 당궁편에 기록된 자유가 말한 언급을 그대로 인용하여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그 설명은 망자가 자신의 주 거서 포인트로부터 점차 밖을 향해 멀어져가고 급기야 혼백이 묻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여러 달 동안의 이동 과정을 각각의 의식 절차로 상징화해서 기술한 것이어서 이 예론편 문장에서의 그로써 엄숙히 집중함을 이루는 것이다와 글귀상 직접적인 인과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순자의 글은 망자를 들판에 매장함으로써 산자들의 생활 환경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된 구절이 그분을 송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 오래 하면서 평상이 되게 하니 그로써 산자들을 넉넉하게 위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양경은 또한 그의 주석글에서 넉넉하게 위무함은 양생이니 송사에는 예가 있고 복생은 적절한 마디가 있음을 잃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순자 예론편 내의 같은 편목 3년지상에 대해 서술된 송사는 마무리가 있고 복생은 적절한 마디가 있음을 이 그칠이자 이자 대신에 그 예자로 바꿔서 인용한 것입니다. 양경이 예론편 송장 부분의 문장을 가지고 3년지상 부분의 문장을 인용해서 주석한 것은 3년상이 곧 3년 동안의 상 관련 모든 의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순자에서 3년상과 장례가 모두 예론편에 묶여 편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장 속에서 3년상 부분은 상례, 즉 예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엄이면서 친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엄은 군자를 말하는 거. 이 엄자는 지금의 그 한자로 번역을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선진시대 엄자의 쓰임을 보면 이제 군자, 또 사회적 리더의 의미가 있습니다. 엄이면서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자식으로서의 애통한 정서를 별도로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이 오래 하면서 위무하는 것이다 사례는 공자를 인용한 이기당궁편 글귀에서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때 송장하는 자가 있었는데 공자가 그것을 살펴보며
훌륭하다. 상사를 치르며 저것으로 본보기 삼기에 충분하겠구나. 어린 제자들아, 저것을 기억해 두어라. 라고 하였다. 자공이 선생님은 저것을 왜 훌륭하다 여기신 것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그 가는 모습에서는 마치 울면서 부모를 따라다니며 간절히 그리워하듯 했고 되돌아가는 모습에서는 부모님을 저 멀리 놔두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 머뭇머뭇거리듯 하였다. 라고 하였다. 자공이 빨리 돌아가서 우제를 지내는 것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가 어린 제자들아 저것을 기억해 두어라. 나는 아직 저것을 능히 잘 실행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이 말은 성장 과정에서 의식 행위를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길게 느려줌으로써 슬픈 정서가 위무받게 되는 장면에 대한 공자의 찬탄인 것입니다. 예론편 아래의 글 역시 상례를 장례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데요. 예라고 하는 그 형식 속에 담고자 한 유학의 이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인용은요. 상례란 살았었던 모습으로 죽은 모습을 장식하니 그 살았던 모습을 크게 형상화해서 그 죽은 모습을 송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의 일을 일삼기 위해 살아있는 분처럼 하고 살아있는 분의 일처럼 하고 없어진 분의 일을 일삼기를 계신 분의 일처럼 하니 끝남과 시작을 다름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례란 거기에 다른 것이 없다. 죽음과 삶의 의로웠음을 밝히고 애절함과 엄숙히 집중함으로써 송별하여서 마침내는 두루두루 감추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장은 그 외형을 엄숙히 집중하여 감추어 드리는 것이고 제사는 그 정신을 엄숙히 집중하여 일삼는 것이며 공덕을 기술한 문장과 대대로 이어지는 보첩은 그 명성을 엄숙히 집중하여 전해지게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분 일을 일삼았던 것은 시작을 장식해 온 것이고 죽은 분을 송별함은 끝남을 장식하는 것이다. 끝남과 시작이 구비되었으니 효자로서의 일삼음이 완수된 것이자 성인으로서의 길이 준비된 것이다. 자, 마지막 부분에 효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효자. 살아계신 부모의 일을 일삼아 오다가 돌아가셔서 그 송별을 완료하는 순간이 효자로서의 일이 종료된 시점이고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자와 성인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일인인 같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효자는 제왕의 자식이고 그 성인은 부모를 제대로 계승할 수 있는 성인으로 그 성장 과정의 존재이며 또 성인은 바로 그 효자가 지도자로서 이미 성장한 존재인 것입니다. 즉 제왕의 태자가 부모의 그 훌륭하신 일을 일삼아왔던 극진한 노력과 훈련의 결과로 이제부터 부모와 똑같은 닮을 초자, 부모와 똑같은 훌륭한 성군의 길을 갈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닮을 초자를 그 부모하고 외모가 닮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덕과 그 훌륭한 업적, 이걸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위에서 순자의 예론편에서 논술된 이른바 상례가 3년상 전체를 포함한 상 관련 모든 의절을 아우르는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장례 관련 의례에 한정해서 서술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춘추자전에서도 그 설명이 가능한 문장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소공 10년 기록에 조문받는 때의 복장과 상례의 복장이 다르다는 독특한 표현이 보입니다. 소공 10년 기원전 532년 이미 진나라 평공의 장사를 지냈는데 제후들의 대부는 그 기회로 인하여 그 장사에 참여한 일로 인하여 진나라의 새 군주를 아련코자 하매 숙선 소자가 예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숙향이 진나라 대부 숙향이 아련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자기 주군의 말을 전하며 말을 했다. 타국에서 온 대부들이 대부의 일이 다 끝났을 것인데도 다시 나에게 명을 하십니다. 나라는 건 저기 진나라의 그 새 제후예요. 나는 그런 것과 단절되어 최지를 착용한 중에 있습니다. 상복이죠. 참치복과 수질 이 옷을 착용한 중에 있습니다. 가복으로 뵙게 된다면
상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되고, 상복으로 뵙게 되면 조문받는 것을 중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들께서는 장차 그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두 아련을 청함이 없었다. 윗글에서 상례가 의미하는 것은 매장 과정에서 이행된 의례를 말함입니다. 이미 장사를 지냈는데 가복으로 뵙게 된다면 상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되고, 상복으로 뵙게 되면 조문받는 것을 중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은 다시 말해 조문받는 일은 거친 체질을 착용한 그 상복 그대로 이행을 하고, 말 그대로 상 때문에 진행하는 의례인 상례에는 단정하게 치장된 가복을 착용한다는 말입니다. 최복이 아닌 가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상례라고 하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순자 예론편 문장과 같이 윗글 춘추 좌전의 소공 10년 문장 역시 장례를 상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의례의 사상례 편이 장례 전에 그 조문의식을 담고 있고, 기석편이 장례를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용어 사용면에서 통일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공자, 맹자, 순자가 살았던 선진시대에는 상례라고 하는 예의 범주에 3년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년의 상은 말 그대로 마음의 치유를 위해 3년간 공적인 공무를 행하지 않도록 국가가 배려해준 휴가 기간일 뿐입니다. 지난 유교 전통사회에서는 3년이라는 부모상 중에 술과 고기를 먹고 이성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류사회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문율에 가까웠습니다. 3년상은 사실상 효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의식이자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회적 관념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적어도 전한대에는 부모에 대한 3년의 복상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직접 실천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보편화된 것도 아니었고 제도화된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후한대에는 관인들, 그러니까 관료들의 부모 3년상에 대한 보장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과 제도화 압력이 표면화되는데, 그렇더라도 당시 그것이 국가 규범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진 초에 관리들이 3년 복상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비록 관료 사회에 국한된 것이기는 해도 개인의 3년상을 효행 실천으로 보고 그것을 국가가 강제한 것입니다. 3년 복상의 의무화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3년 동안의 상심이라는 정서가 규범화, 기율화가 되어갈 가능성을 배태한 것입니다. 자, 결어를 보시겠습니다. 고대 경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진시대의 상과 또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조의식의 실체적 모습을 고찰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3년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선진 양한대에는 상자가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상실, 사람간 친화의 상실, 소중한 물건의 상실, 영토의 상실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었고, 조문의식 역시 마찬가지 사유로 진행되었습니다. 유학에서 사상적으로 3년의 상을 공식화시킨 이유는 막중한 공직의 책무가 있지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 속에 있을 그 사람에게 애통과 슬픔이 가라앉을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배려해 주고자 하는 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예론편에서 인간의 정서에 맞춘 문이라는 3년상의 정의를 말하면서 그것은 친족 집단 구성원들 간 친소, 귀천의 마디마디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불변의 술이라고 논하였습니다. 또 그는 제하나 공자와 마찬가지로 3년상과 예를 동시에 거행할 수 있는 동일 개념의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년상이든 3년의 상이든 그것들은 이에 범주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왕조시대에 3년상은 상례라는 틀 속의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경서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아왔던
주자 가래로 인해서 3년상을 상례라고 하는 예의 범주에 그대로 포함된 것이라고 보았던 관념이 굳건해지고 더욱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주자 가래가 3년상 전체를 상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 것과 다르게 선진시대의 경전인 의례의 상례편에서는 부고, 조문 또는 장례, 반고까지만을 담고 있습니다. 서진 초의 관리들의 3년 복상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관료 사회에서의 3년상의 의무화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3년 동안의 상심이라는 정서가 규범화, 계율화가 되어갈 가능성을 배태한 것입니다. 순자 예론편에서 논하고 있는 상은 그 상으로 인해 타국, 타지역의 조문단을 움직이게 한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순자의 담론의 신뢰로서 춘추자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조문과 장례가 별개의 독립된 의례처럼 서술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사에서의 의례인 상례에는 가복을 착용하고 조문받는 일은 상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상례 때 입는 복장은 참체복과 같은 거칠고 엉성한 의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료들이 3년 복상은 마음의 치유를 위해 3년간 공무를 행하지 않도록 국가가 배려해준 휴가 기간일 뿐입니다. 망자를 장송하는 의례로서의 상례와 3년 동안의 처절한 상심은 하나의 상사건 때문에 있게 되어 서로 일정 부분 맞물려 있기는 해도 전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상은 온전히 최고의 무게가 실린 마음의 정서에 속한 것이고 상의 예, 이 상례는 외형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형식이라는 예의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논조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